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학년 1학기 천재박 교과서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 단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쓰기를 하면서 이 지우라는 친구가 글 쓰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어떤 과정으로 쓰는지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 자, 지우가 지금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대요. 글을 올릴 매체는 블로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글쓰기의 단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글을 쓸 때요, 여러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좀 쓸게요. 이걸 좀 내려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계획하기 단계죠.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쓰기의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뭘 고려하냐면요,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까지도 좀 고려를 합니다. 내가 글을 올릴 매체.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자신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고려를 하고 예상 독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상 독자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지식 수준 이런 걸 좀 맞춰야겠죠. 그래서 독자가 만약에 어린데 너무 어려운 뭐 단어를 쓴다거나 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올려야 할 매체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을 하고 나면요, 우리가 뭘 하느냐? 그 글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내용 생성하기 단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료는요, 여러분 한 가지 그 경로에서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하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 자료를 선정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요, 이제 그 수집한 자료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 독자의 수준에 적절한지, 그리고 출처가 믿을만한지, 그러니까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거 신뢰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타당한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적합한 자료를 골라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조직합니다. 우리는 요걸 이제 개요 쓰기 단계라고 해요. 개요를 쓸 때는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친구가 쓰려고 하는 건 여행지를 소개하는 일종의 수필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가운데, 끝과 같은 이런 그 구조로 개요를 짜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수집한 자료도 어떻게 활용할지, 어디에서 활용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글의 순서를 배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하기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초고를 쓰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고쳐쓰기까지 하면은 글쓰기 단계는 끝이 납니다. 이 고쳤을 때에도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다 고려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아니면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고쳐쓰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우는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아름다워서 그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적, 이걸 알리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와 목적이 지금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읽을까 하면서 예상 독자,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요것들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쓰기에 내용이 부족해. 지금 문제에 부딪혔죠. 우리가 아까 단원명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라고요. 자, 이렇게 문제에 부딪혔을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자,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자, 지금 이렇게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문제 상황에서 그거를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자, 지금 수집은 했는데 그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내용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가 되어야겠죠. 자, 이제 개요를 짜볼까?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자, 또 지금 어려움에 부딪혔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청산도를 먼저 소개한 뒤에 코스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 넣어야 할 내용이 없나? 지금 내용이 부족하진 않은가 하는 부분들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전반적인 소개와 그걸 추천하는 까닭을 넣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중간, 끝으로 글의 구조를 나누었죠. 지금 처음에서는 청산도를 소개한다. 그래서 위치나 지명의 의미들을 소개하겠다 하고 있고요. 중간에서는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데 이 슬롯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쓰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끝에서는 청산도 여행을 권유함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네요. 자, 여러분 이 개요표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중간 부분 구멍 뚫어놓고 이제 어떤 게 들어갈까요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표현하기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글을 올리는 매체가 블로그다 보니까 이 블로그 화면 나와 있네요. 자, 제목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이 청산도의 특성을 드러내는 제목을 잘 붙였고요.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질문을 통해서 독자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계획했던 대로 청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처음 부분 나와요. 사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체가 블로그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편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처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쓰기 윤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문단 바꾸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바꾼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슬롯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사진도 붙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출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11개 코스를 모두 걷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특정 코스를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까닭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1, 4, 5번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왜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지 그 까닭도 설명해주고 있고 각각의 코스를 이제 설명해주는데 1번 코스 엄청나게 커다랗게 글씨를 키워놨죠. 왜 그러느냐? 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소개하려는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코스를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요겁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 여기서 이 일렁이는 이거를 흔들리다 대신 일렁이다를 썼다라고 하는 고쳐쓰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비유 표현한 거,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같은이라는 게 쓰임을 보니 지규네요. 그래서 지규법 쓰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 다 코스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롯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독자에게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 자료를 이렇게 밝힘으로써 쓰기 윤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고쳤을 때에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쳐쓰기의 유의사항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이라고 하면서 요거 글을 쓰기 전에 이제 그 지우가 생각한 내용이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상 독자 누구인가요? 아마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자주 보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니까 이 2번 예상 독자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